자, 그러면은 먼저 이번 선거에 출마한 동기와 지향하는 가치 등 후보자의 결의가 충만한 기조 연설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전호일 김태성 후보자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지들 반갑습니다. 14만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젊고 강한 노조 이기자 연금전쟁 구호를 가지고 출마했습니다. 제10기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 후보 기호 1번 전호일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조합원 여러분, 2015년 연금개혁 기억하고 계십니까? 박근혜 정부의 연금개혁에 맞서 우리 공무원 노동조합은 2014년 11월 1일 12만 명이 모이는 투쟁을 전개했었고 2015년 3.28 대회, 4.25 대회 정말 가열찬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위원장했던 이충재의 배신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힘을 다 써보지도 못하고 패배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연금이 40%나 삭감되고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고 그리고 퇴직자의 연금마저도 동결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조직 분열들은 더 야기가 됐었고 그 이후에 박근혜 정부의 성과 퇴출제가 몰아쳤습니다. 김주엽 위원장의 당선 이후에 다시 우리는 조직을 추스렸고 조직의 분란을 해결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퇴진투쟁과 함께 설립신고, 쟁취투쟁, 그 이후에 우리 2만 명의 조합원의 확대를 이루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많은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대표 누가 되냐에 따라서 우리 조직의 운명, 100만 공무원의 운명이 달려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언론을 통해서 내년도에 연금을 개혁하겠다라고 이미 우리한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든 안 갖든 내년도에 또 한 판의 연금 전쟁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기호 1번 전호일 김태성은 저들이 말하지 않는 공무원 연금의 진실을 가지고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투쟁을 전개하겠습니다. 2015년 제가 부위원장 때 저는 공무원 연금 계약 저지 이 수세적인 국면을 공적연금 강화, 공세적인 국면으로 전환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304개 시민사회단체를 모아서 국민의 노후는 국가가 공적연금으로 책임지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을 만들었습니다. 공무원 노조가 국민의 노후인 기초연금,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투쟁을 함께 전개했을 때 우리 것도 지키고 강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60세에 퇴직하고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소득 공백기간 5년의 문제 내년도에 해결해야만 합니다. 즉 내년이 되면 우리의 정년 연장의 문제, 임금 피크제의 문제, 새로운 제도가 본물처럼 몰아칠 때가 바로 내년이다. 이 제도에 맞서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 강화할 후보를 뽑는 거, 연금 전쟁에서 승리할 후보를 뽑는 게 바로 이번 선거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정부는 우리 공무원들의 시간의 수당 출장여비 관련돼서 세금 도둑이라고 운운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의 수당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일을 하고 야간에 남아서 일을 했는데 그 단가가 낮에 일한 것보다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민간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1.5배를 더 받고 있는데 우리도 감액 조정률 55% 폐지해서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2030 청년 조합원에게 물었을 때 가장 어려움이 무엇인가 했을 때 악성 민원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우리도 국민들한테 우리도 감정 노동자다, 국민의 자식이며 형제자매다, 대국민 홍보 캠페인과 함께 공무원들의 사회적 지위 높이는 투쟁 전개하겠습니다. 동지들, 지난 1월 대법원 앞에서 사법농단의 주범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기자회견을 저지시켰던 법원 동지들의 투쟁 기억하고 계십니까? 많은 국민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속이 다 시원하다 하면서 우리 공무원 노조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양승태를 구속시킨 승리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 투쟁과 승리의 힘으로 내년도 연금전쟁, 교섭전쟁 반드시 승리하고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쟁취, 노동기본권 쟁취 원년을 만들겠습니다. 기호 1번 전호일, 김태성 압도적인 지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호 2번 김경용 서정숙 후보자 기조 연설을 시작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기호 2번 위원장 후보 김경용. 서정숙 사무처장 후보. 네, 고맙습니다. 예, 이번 제10기 임원 선거는 우리가 같이 왔던 우리 상상력을 그 선을 뛰어넘을 것이냐 아니면 말 것이냐의 그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당면한 노동 기본권과 우리 조합원 보수의 문제, 경제적, 사회, 정치적 이 문제까지도 이루기까지 이것을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임원들이 입후보했을 때 반드시 우리 임원들은 항상 입후보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공약들을 말하게 됩니다. 입후보들이. 그러게 되면 선거 공약들을 다 하나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공약들을 다 지켜내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매번 짐짓 우리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를 포함해서 실질 임금을 인상시키겠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을 계약을 저지하겠다. 그리고 대학생 자녀학자금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지부의 전임 간부 활동을 지원하겠다. 이런 것들을 약속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을 마지막에 해내는 것은 모든 것이 단체 교섭으로 마무리 짓겠다고 그렇게 답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합원들을 희망으로 가둬놓고 있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뚫어내는 관철될 큰 틀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시간의 근무상 관내 여비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조합에서는 사소하게 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절박하게 보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크게 관통하는 것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의제로 들고 나온 것이 행정안전부 폐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행정안전부 폐지를 처음에 말씀하니까 우리 조합원들은 갑자기 왜 뜬금없이 행정안전부 폐지를 말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랜 세월 동안 이 행정자치부에서는 공직사회에서 이 중앙 통제 방식에 의해서 우리 지방정부나 지방 분권을 갈아먹고 왔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나 그 노동기본권을 억제해왔던 이 행안부를 흔들어 놓지 않고는 우리 지방공무원의 삶, 우리 전체적인 공직사회를 바꿔내긴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안전부를 큰 틀을 흔들어서 우리 조합원의 삶을 한 단계 크게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 서정숙 사무처장 후보가 말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지들 반갑습니다.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제10기 선거에서 김경영 위원장 후보와 함께 동반 출마한 사무처장 후보 서정숙입니다. 공무원노조 최초의 여성 후보로 나왔습니다. 공무원노조가 이제 곧 20년이 다 되어가고 우리 조직 내에 여성 조합원 수가 50%가 넘고 있는 이 시대에 최초의 여성 후보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 조직 내에 여성 조합원의 지위가 어떻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조합원의 지위를 확대해 가겠다는 약속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랜 중직 경험과 여성 특유의 섬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섬세함으로 조직을 활성화시켜 가겠다는 약속도 동지들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현장에는 여전히 성차별적인 요인과
그리고 또 사회적 약자인 우리 여성들에 대한 폭력들이 굉장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노동조합이 제대로 체계를 갖추어서 가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현장을 돌아보니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악성 민원이 굉장히 늘고 있다. 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정도가 심각해져 가고 있으니 이것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책이 강구된다는 말씀을 여러 동지들이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특히 악성 민원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것이 우리 청년조합원과 여성조합원입니다. 이 청년조합원과 여성조합원이 안정적인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반드시 강구하겠습니다. 조직 내 세대 간 갈등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30과 4050에 특화된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아우르는 네, 마무리 세대 공감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기찬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기호 2번 김경영 서정숙이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후보자분들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시간 좀 잘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그 공통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과정에서 상호 존중과 명쾌한 논리를 바탕으로 조합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토론이 됐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질문입니다. 공통 질문은 사전에 유권자들의 의견을 수집한 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별한 질문 2가지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직자 복직 특별법 제정 투쟁에 대한 후보님들의 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2분 이내에 하시면 되고요. 타임벨은 30초 전에 1회, 10초 전 1회 진행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2번 후보 진영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해직자 복직 특별법 제정 관련해서는 이 조합원이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거 100% 책임을 져야 하고 또 그 경제적 보상과 구제를 해야 된다는 그 원칙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과 조합 집행 지도부에서 이거 앞장서서 투쟁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해직자 원직 복직 투쟁 사업이 현직자와 함께 공감하는 투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현직자하고 공감하고 있는 투쟁에 대한 136명의 우리 해직자만이 아니라 14만 조합원이 함께 투쟁하는 사업, 그리고 그 결과를 그 성과를 136명의 해직자 복직에만 성과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14만 조합원도 함께 승리하는 투쟁으로 조직돼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해직자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역할과 기능을 다 그 조합에서 충실하게 활용하고 있고 함께 복무할 수 있도록 조건과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 많은 고민의 지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해직자의 능력이 해직만 된 게 아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조합에 복무할 수 있도록 그 지도부에서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문제가 가장 크게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 그 해직자 동지들에 대한 그 자랑스럽게 16년 동안 해직 생활하면서 했던 그 해직자 동지들의 존경과 예우에 대한 마음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해직자 복직 투쟁이 16년 동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피로감이 있다 현장에. 이렇게 흔히 말하는 백래시 형식으로 반응이 오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여건, 그 해직자 복직 역할에 대한 적절한 여건과 진단이 좀 필요하겠고요. 그 신기주과 입직하는 공무원이 새로 공무원은 가입하는 단위에 해직자의 존재가 부채가 아닌 그 자랑스러운 자산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합에서 20대 국회에서 만들어 내겠다고 했습니다. 네, 마무리. 예. 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20대 국회 임기 내 해직자 원직법을 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와 함께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호 1번 후보 진영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해직자 원복직과 관련된 국회 재정 투쟁 그 법 재정 투쟁에 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가 부위원장 때 그때 당시 고광식 회복투 위원장,
그다음에 고 김원근 동지와 함께 진선미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 노조의 원안이었는데 그걸 제가 이제 같이 국회에 제출을 했던 그런 역할들을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 경과를 한번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2017년도 김주엽 위원장 당선 이후에 저희들은 설립신고에 모두 투쟁을 전개했었고 2018년도에 사실은 설립신고를 쟁취했습니다. 일정 정도 그 테이블이 마련한 그 조건 하에서 당정청과 함께 사실은 이제 그 이후에 회복투가 같이 포함해가지고 해직자 복직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는 사실 26일 동안에 김주엽 위원장의 단식 투쟁 그런 결과가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 이후에 사실은 그 부분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법안이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내용을 보면은 국회에서 그 동안의 내용을 보면 패스트트랙이나 뭐 조국 사태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의치 않는 과정 속에서도 두 번의 소위는 이루어졌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은 이 안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양당 대표가 협의를 해서 20대 국회에 처리하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당선되면 이 부분 바로 총력 투쟁을 해서 20대 국회 안에 내년도 6월까지죠. 20대 국회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 투쟁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출마하면서 많은 공약 준비를 하셨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핵심 공약은 무엇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기호 1번 후보 진영부터 듣겠습니다. 예, 모두에서 이야기했듯이 내년도의 핵심적인 쟁점은 공무원 연금과 관련된 투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얘기했듯이 전술은 공적연금 강화로 해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뭐냐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을 계약해야겠다. 이 논리에서 OECD 압도적인 노인 빈곤율 자살률 1위인 이 나라에서 국가적인 대책이 뭐냐 이 프레임 전환이 필요하다. 그 내용이 바로 공적연금 강화가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공적연금 강화라는 전술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 저는 이미 304개 단체와 함께 싸웠던 경험이 있고 이것을 앞으로는 500개 단체로 확대해서 투쟁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60세에 퇴직하고 65세에 연금을 받는 소득 공백 기간의 문제를 내년도에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60세부터 연금을 받는 방법,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겠다. 근데 저는 이것들을 조합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할 수 있도록 그 투쟁들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60세부터 지금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해년마다 5%씩 삭감이 됩니다. 즉 65세에 받는 사람들은 75%부터 60세에 받는다라는 거죠. 이 요율을 대폭적으로 더 줄여 나가야 된다. 그리고 65세부터 받을 경우에 임금의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을 통해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최저연금제를 저희들이 제시했는데 최저임금이 있듯이 최저연금제를 하자. 20년 이상 근무하면은 일정 정도 2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런 것들을 주요한 핵심 공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상보다 시간이 좀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후보자 간의 상호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기조 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나온 것은 행정안전부 폐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 이제 행정안전부 폐지를 말하는데 굉장히 생경하게 받아들이는 현장의 반응이 있었는데 사실상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요걸 보시면 우리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행정안전부 그때 당시 2015년 행정안전부 해체라는 것을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전혀 생소한 얘기가 아니고 문제의식을 몇 년 전부터 가져왔던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 문재인 정권에서도 지방 분권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분권위원회에서도 일정한 부분 지방 분권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진척시켜 놓고 있고 행정안전부 개혁의 폐지까지도 전제해서 지금 생각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지금 만들어 놓은 33개의 과제 중에서 대부분 행정안전부에서 개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셀프 개혁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이 행정안전부의 중앙 통제 방식에서 이제 지방 분권과 이양의 방식으로 반드시 넘겨줘야 될 사항이고 지금에서 그것이 효용 가치가 다 끝났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실현하느냐? 그러면 이게 이 정부 조직을 어떻게 폐지시키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오기도 합니다. 4.15 총선 내 명확하게 정책 질의를 해 나갈 것이고 그래서 다짐을 해놓고 정부 조직법에 문재인 정권을 압박해서 이 부분을 법제화시키는 문제 그리고 지방 분권 논의 체계와 함께 이 부분들을 시민운동적 방안으로 해서 일정한 성과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후보자 간 상호 질의응답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들의 소통을 위한 상호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후보 상호 질의는 공약, 정책, 기타 공적인 사항이 하나며 후보 진영당 3개의 문항입니다. 그리고 상대 후보가 질의한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에 한해서만 역질의를 한번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분 이내, 답변은 2분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기호 1번 후보 진영에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겠습니다. 김조비 위원장의 그 위원장 시절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그 많은 성과 중에 하나가 2030 청년 어떤 미래 세대 육성에 그 성과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실제 그 결과는 각 지부에서도 효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30의 요구, 언어 이렇게 잘 이해하는 것들이 상당히 좀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 6월달에 2030 특별위원회에서 청년 조합원을 대상으로 좀 설문조사를 했는데 조합이 좀 해결할 과제 가장 많이 나온 2개가 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2030 사업에 대한 일정한 부분 성과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정한 부분 인정을 하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30에 대한 그 어려움들, 그 갑질 민원이든 조합원 안전망이든 이런 것들은 구축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30도 핀셋 지원이 필요합니다. 명확하게 그들이 청년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주택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소해야 되는 문제도 핀셋 지원이 필요하고, 근데 그렇다면 4050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세대 분리로 갈 것이냐, 세대 통합으로 갈 것이냐, 세대 공감으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이런 기로의 고민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청년 세대에 대한 핀셋 지원은, 그리고 조합 안전망은 촘촘하게 구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대 공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내서 청년도 존중받는 일터, 그리고 4050도 장년층도 함께 행복한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어가는 그 2030 사업을 계속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역질이 있으십니까? 예, 그 이게 두 개의 핵심적인데 가장 많은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공무원 연금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해달라는, 즉 2030들도 자신의 노후가 지금의 상태로는 보장이 못 받고 있다라는 것들 다 인식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가장 많은 요구가 있었던 게 이제 연금 계약과 관련됐고, 두 번째가 이제 악성 민원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2030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조직의 미래이기 때문에 이 청년 공무원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조합과 같이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실제 많은 그런 역할들을 이제 수원 법원에서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지부장이나 사무국장들 다 2030 세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좀 많이 하면서 후대 양성들이나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지금 양력을 보면은 이제 6번의 지부장을 역임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후대 양성 사업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연금의 문제는 맞습니다. 2015년도에 이게 청년 세대에 절망감을 줬던 이 연금의 문제 반드시 이번 복원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공감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 평가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2015년도에 그렇게 연금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정책 책임이 있었던 그것도 당시에 뭐 전호일 동지도 우리 김태성 동지도 8기 지도부에 있으면서 사업 평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엄정하게 했어요 하고 그 위에 개선책을 좀 만들어갔던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악성 민원은 당연히 뭐 이건 막아내야 되는 부분들 조합 안정망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청년에 대한 부분에 제가 6번의 지부장 하면서 청년들을 못했다 그랬는데 저희는 2018년도에 청년 특위를 구성해서 우리 김태훈 청년 특위 위원장을 해서 청년 사업, 청년 포럼도 해서 일정한 부분 청년 자원들 이렇게 양성해 가고 있고 그런 것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새싹이 튀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호 2번 후보 진영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우리 저 1번 후보께서 이제 지금 현재 8, 9기 지도부가 성과에 대한 부분 일정 부분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과 중에 하나 말씀드린 게 2008년 단체 교섭이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다 이런 평가를 좀 하는 것도 포함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현장에서는 일정 부분 2008년 교섭이 첫 법내에 들어와서 교섭한 것인데 이것이 사실상 어느 정도 절차적인 정당성에 대해서 결여됐다는 비판적 지적이 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금 계약에 대한 사업 평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연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제를 갖고 나오셨으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고 그때 당시에 사업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했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2008 대정부 교섭이 10년 만에 진행을 했습니다. 10년 만에 진행했고 금년 이제 1월 23일인가요? 예, 그때 이제 조인을 했었는데 이미 작년에 2008 대정부 교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연대에서도 명확히 좀 얘기했던 것 같아요. 빨리 끝내야 된다. 2008년의 안건이기 때문에 의제나 내용들이 2008년 것이다.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그 대신 1년짜리 유효기간으로 하겠다. 이런 부분들과 함께 보수위원회와 정치협의체 이런 것을 구성을 해서 이제 보수위원회에서의 역할, 그다음에 정치협의체는 지금 새롭게 나오는 안건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협의하자라는 여튼 두 가지의 성과는 일정 정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교섭은 2020 대정부 교섭이 될 것이다. 새로운 지금 안건 다 수집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싸움은 2020 대정부 교섭으로 하면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연금 계약과 관련된 사업 평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제 공적연금이라는 의제를 만들고 전체 국민들과 함께 304개 단체와 함께 투쟁했었던 거 4월 25일 대회는 각 지역별, 권역별로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이 주최해서 만든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국민들의 공적연금 노후를 만들었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표가 정말 중요하다. 그런 것들이 아마 주요한 과제, 교훈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역질이 없으십니까? 예, 네. 역질하겠습니다. 뭐 공적연금 강화 말씀을 하셨는데 뭐 지금 공적연금 강화 소득 대체율 뭐 40% 50%인가요? 네, 50%까지 하게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이후 2015년 이후 8, 9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돼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정리가 돼 있고 전 그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그 지금 그 계약되고 나서에 지켜야 될 부분, 정년 연장에 든 부분, 소득 대체율의 문제 이런 것들 하나도 지금 후처리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 문제를 다시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사실상 먼저 설거지를 안 해놓고 다시 또
무슨 요리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다시 듣겠습니다. 그 질문의 취지가 그때 정부와 집권 조인했었던 그 내용의 후속 조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어쨌든 그 우리가 그 뭐 후퇴하는 그 부분에 사인하면서 부속으로 합의했던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히 예. 질문의 취지를 좀 명확히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 2015년 이충재가 집권 조인하면서 굉장히 조직이 혼란스러웠고 그래서 탈퇴하면서 김중남 비대위가 탄생했었잖아요. 그래서 김중남 비대위에서 결정됐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이후에 연금 투쟁이 또 진행될 것이니 이번 연금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각 본부마다 평가위원을 선정해서 1회의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김중남 비대위에서 그 당시 우리 그 김주호 위원장님이 그 당선되시면서 넘겨줬던 사업이 이것은 비대위에서 결정하고 비대위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차기 지도부에서 평가하고 다음 연금을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중집에서 결정이 되었고 그래서 이러한 결정들과 내용들을 차기 집행부인 8기 김주업 집행부에 넘겨줬던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 회의가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연금 그 2015년 연금을 해왔던 과정들과 이후의 연금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평가를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평가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인가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포함되어 예.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성과나 그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제 그 부분에 그 당시에 연금과 관련된 조직 분열의 후과도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그런 것을 추스리는 가운데에서 아마 이제 8기 지도부에서 면밀하게 그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충분하게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적연금이라는 이것과 함께 지도부가 어떤 지도부인가, 조합원을 전체 믿으면서 조합원의 힘을 가지고 이것을 돌파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지금이라도 평가를 한다면 저는 이런 평가를 내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의 시간입니다. 기호 2번 후보 진영에서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겠습니다. 그 뭐 연금 문제를 두고 꼭 그 평가를 해서 이 부분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전쟁을 하든 아니면 평화를 유지하든 이런 부분이 정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이런 문제는 행정안전부 폐지를 제가 들고 나왔는데 그 이제 기호 1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의제를 좀 받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공보물은 없는데 홍보물에 이게 좀 들어와 있는 것 같다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갑자기 이렇게 그 의제를 가져간 부분에 대한 그 어떤 이유와 그리고 그것이 행안부 폐지에 본인의 입장은 어떤 입장인지에 대한 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보물에 이제 그런 내용들은 다 있습니다. 저희들 내용에도 보면은 근속승지 제한하는 행안부 지침 폐기, 그다음에 이거 관련된 뭐 인건비제도 폐지,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나와 있고 그런 내용들을 별도로 이렇게 모아서 정리를 했을 뿐이다라는 것이고요. 어쨌든 행안부 폐지에 대해서는 그냥 열심히 잘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고민되는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2년의 임기가 있는 거고 내년도에 핵심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 도대체 무엇인가, 내년도에 정세가 어떤 정세로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입니다. 실제 내년도에는 이미 언론에서도 얘기했듯이 연금 개혁을 하겠다라고 이미 분명히 얘기를 했고 정부에서도 아마 4.15 총선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할 거라고 우리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어떤 프레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싸울 것인가 이런 내용을 좀 중심으로 우리 조합원들하고 같이 의견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이 행안부 폐지한다고 해가지고 연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2015년 연금은 행안부에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진행했습니다. 한국연금학회라는 금융재벌들에 의해서 한국연금학회가 국회를 통해서 진행을 시켰던 게 바로 2015년 연금의 계약의 과정이었습니다. 행안부 폐지가 연금과는 전혀 무관한 구조라는 거죠. 우리 조합원들의 삶을 이것이 좌우하지는 않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네. 역질의는 아까 원칙상 총 1회 한해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요. 더 이상 역질의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1번 후보 진영께서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예, 기호 2번 후보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후보 측에서 그 선거 공보물을 이제 제출하게 되면은 선관위의 승인 없이는 공보물에 대한 뭐 수정이라든지 삭제, 뭐 이미 추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오탈자라든지 문구 자구 수정은 가능하겠지만 전면적인 수정이라든지 삭제 이건 불가피하게 되는데 지금 기호 2번 측이 그 발행된 공보물 보면 전면 수정이 4건, 이미 추가가 9건, 수정이 2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기호 2번 측에 경고로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경고를 넘어서 그보다 더한 후보의 자격에 대한 검증까지 되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는 바이고요.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 없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호 2번 후보는 14만 조합원들에게 사과할 용의는 있는지 또 이 부분이 후보의 도덕성에 얼마큼 큰 문제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저희 선관위 관련해서 할 말이 많은데요. 네, 뭐 우리 후보가 물어보니까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선관위의 관계 문제이긴 한데 우리가 먼저 슬로건을 갖고 무기력, 무능력, 무책임 이 부분을 들고 나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 쓸 수 없다고 그래서 뭐 한 3, 4일 동안 한 5일 동안 우리 선거운동을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그 굉장히 그 선거에 대해서 장애를 걸림돌이 됐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근본적인 문제를 선관위에서 흔들었던 부분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 부분들을 선관위에서 계속 수정 요구했던 부분은 우리 선대본에서 대부분 다 반영해서 이 부분들을 다 그 수용을 해놨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리 없이 조합원들한테 이 부분들이 무리 없이 반영이 됐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것은 뭐 후보들한테 그 1번 후보에 뭐 어느 정도 물리적인 영향이 있었던 건 아닌데 질문이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선관위하고 현재까지는 잘 마무리되고 있고 사실상 피해자는 기호 2번이 지금 피해자인데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질문까지 다 마쳤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이 하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기호 1번 후보 진영에서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 언론에서도 얘기했듯이 내년도에는 연금 계약이 계속 이어질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내년도의 연금 계약의 핵심적인 쟁점이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응 방향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2015년 이게 단락이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연장이고요. 2015년, 2019년, 2020년 이게 5년에 있었던 걸 결론이 나지 않고 있었던 부분들 이게 결자 해지해야 됩니다.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더니 공적연금 소득 대체율의 문제 그리고 소득 공백의 문제 이런 것들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새로운 연금 개혁이라고 들고 나온 계약은 우리 조합원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 부분들은 수용할 수도 없는 구조이고 어떤 형태라도 막아내야 될 상황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 61세 2021년 61세에 대한 소득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늘어납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법제화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정년법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공무원 연금법하고 따로 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년법이 먼저 앞서야 되는데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늘려놓고 정년법을 뒤로 가는 문제, 이것을 일원화시키는 문제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정부의 책임 준비금 보수의 한 4% 정도, 1000분의 4 정도 적립해야 된다는 것은 예전에 상정돼 갖고 논의된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책임 준비금의 문제를 정부에 다시 제시해서 그런 개편을 의미로 한 계약에 대한 부분을 예봉을 꺾어놓는 것들, 먼저 선제적 조치가 먼저 필요하다, 이런 법적인 문제를 가져가는 것이 연금이 계약이 되지 않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번에는 기호 2번 후보 진영에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년도가 연금이 주요 키워드라고 하고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 보면 2015년 연금 계약에 평가가 나오지 않아서 당장은 연금 계약이 힘들다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정부가 먼저 하겠다고 하는 직무급제 도입 선언이 있는데, 이러한 중요한 정책들 대응 투쟁보다도 우선 정부가 하지 않는 연금 투쟁부터 먼저 하겠다는 것이 조금 의구심이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부정부패 방지위원회 사업 집행 실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노조 창립 정신과 핵심 의제를 포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저희들은 들 정도인데요. 저희 기호 2번에서는 부정부패 방지 사업에 대한 예산과 인력을 강화하고 열린 정부 파트너십에 적극 참여하는 등의 정부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해서 우리 공무원 노조의 위상을 높여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기호 1번에서의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 방지 사업에 대한 평가하고 관련한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이후에 정부가 연금 개혁을 안 하겠다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는 그 이야기가, 저는 언론을 지금 잘 안 보고 선거 운동에만 좀 집중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미 작년에도 기재부 장관이 부총리였던 기재부 장관이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2020년 아마 총선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안을 내겠다라고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금 계약이 아직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어떤 바람을 찾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교섭과 맞물려서 이 투쟁들을 전개를 해야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아까 말했듯이 60세에 퇴직하고 65세부터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선제적으로라도 사실은 이거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등한시하는 부분들이 좀 문제인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부정부패 방지와 관련된 투쟁,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공무원 노동조합의 핵심 노고죠.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척결, 이걸 가지고 사실 우리 공무원 노동조합이 결성을 하고 그다음에 좀 출범을 했습니다. 관련돼서 선거에 대한 그다음 지자체 예전에 정보공개 청구나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 있죠. 사실은 그 판공비나 이런 부분들 관련돼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부의 어떤 투명성과 이런 예산에 적절하게 쓰여진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부패 방지 위원회를 정확하게 가동해서 그런 부분들을 성실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제가 당선되면은 그 부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방청석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양 후보자들에게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조합원들께서 질의서를 제출했습니다만은 선관위에서 나름 그 기준에 의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약 정책이라든가 공적인 사항에 한해서 좀 선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후보자들의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어느 후보는 많고 적게 할 수는 없어서 2건 정도로 해서 두 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채택되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화내지 마시고 잘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청석 질문 답변은요, 2분 정도로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한 3분 정도로 좀 여유 있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전에 알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상당히
뭐 이렇게 오늘 듣는 얘기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순발력을 요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을 좀 더 들여서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그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이 순번을 번갈아 가면서 한다는 게 상당히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상당히 헷갈립니다. 저도 이번에는 방청 질문을 시작하겠는데요. 기호 2번 후보 진영부터 이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호 2번에게 질문한 것 중에서 무조건 앞에 있는 걸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2번 김경영 서정숙 후보님에게 질문한 내용입니다. 서울시청 선거 인수가 1,700명인데 공약집을 보면 3,000명 조합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지부는 조합 분담금 12,000원 중 7,000원만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300명은 감면 신청도 없이 그나마 7,000원도 안 내는 것인데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그리고 1,300명은 조합비를 내고 있지만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는 건데 이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다른 것도 아닌 위원장 후보로 나온 지부조차 이렇게 편법적으로 분담금을 안 내면 어떤 지부가 정상적으로 조합비를 내겠습니까?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지금 그 현재 저희가 분담금 내주는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1,800, 1,900 가까이 정도 이번에 유권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감면은 말씀드린 대로 해서 12,000원에서 7,000원 감면 받고 있고 이거는 뭐 조합이 어디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서울시청 지부의 복수 노조로 해서의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7,000원 내고 5,000원 내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고 그 매번 감면 받을 때마다 저희가 뭐 정액적으로 해서 뭐 1,500명, 1,600명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매번 우리 조직 확대된 숫자만큼 늘려서 항상 뭐 저 조합의 자료에 보면은 저희가 계속 늘려서 분담금을 인상해서 숫자를 인상해서 납부했던 경험이 있고요. 저희가 왜 그 1,500 그 감면을 받게 된 이유는 그 조합비가 현재는 이제 15,000원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타노조도 같이 똑같이 15,0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은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올리다 보면 뭐 분담금을 12,000원 내고 또 그 서울 본부에 2,300원 내고 나면 신규 조합원을 가입할 때마다 오히려 적자 운영이 되는 구조가 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뭐 올리면 되지 않냐? 2만 원, 3만 원. 타노조가 15,000원을 받든 2만 원 받든 우리가 3만 원 받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렇다면 현실적 조건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그 5,000원 이상 올려버리면 사실 현재 있는 그 조합 확대를 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조직 확대를 포기하는 수준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을 조합에서 이해를 해서 그래서 그 감면이 되어 왔던 것이고요.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그 조합에서도 다 이해하고 있는 부분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더 말씀드릴까요? 네, 예. 시간 있으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뭐 감면의 조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복수노조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다들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제협위원장이 되면 이런 재정적인 어려운 복수노조에 있는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진행을 해 가도록 하겠고 뭐 과거에 법원본부에서도 이런 부분 1,000원 분담금을 냈던 예도 있고 그런 것들에서 유권자로 인정됐던 부분도 저희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문제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그럴 사정에 대한 것을 조합에서 판단해 줬기 때문에 그것이 진행됐다고 보고 있고요. 서울시정부도 그런 판단 기준에 의해서 이번에 유권자와 3천 유지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고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기호 1번 후보 진영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기호 1번 처장 후보에게 설립신고는
2018년 구기 집행부 때 실현된 것입니다. 그런데 처장 후보의 경력을 보면 8기 조합 정책실장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립 신고를 본인이 쟁취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제가 현장의 유세를 다니면서 제가 하는 말이 제가 설립 신고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질문이 들어온 것 같은데 그 설립 신고가 2018년 3월 28일 날 이제 설립 신고가 되었습니다. 3월 23일 날 대의원대회에서 통과했고, 근데 이제 제가 임기가 2018년 2월 28일까지였습니다. 근데 설립 신고가 3월 1일부터 27일 사이에 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정책 실정하면서 2017년부터 고용노동부 그리고 행정안전부 이렇게 다 교섭을 통해서 좀 토대를 만들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런 수차례 이제 교섭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해왔던 부분이 있었기에 이제 2018년도 제가 임기가 끝나고 3월달에 본격적으로 이제 설립 신고를 대의원대에 올려가지고 상정해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또 다시 순서 번호에 의해서 기호 1번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위원장 후보 공약을 보면 양승태를 구속시켰다는 주장이 있는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한 것인데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십니까? 예, 우선 사실관계 하나 이게 보면 2009년도 통합할 당시에 법원 노조가 이제 법원 본부로 통합했을 때 저희들이 그 당시 7,000원의 조합 분담금에는 저희들이 3,500원을 결정을 해서 그 당시 이제 냈었고, 제가 이제 본부장 때 이제 5,000원으로 올렸었고, 그 이후에 이제 12,000원으로 올리면서 지금의 이제 한 명의 조합원이나 이런 거 숨김없이 그대로 지금 내고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는 거고요. 제가 아까 관련돼 가지고 7,000원에 그러니까 7,000원으로 이제 감면을 받았으면 그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도 7,000원 어치는 이게 조합에서 인정을 해준 거니까 7,000원 어치의 그 분담금은 계속 나머지 1,300명에 대해서도 냈어야 하는데 그것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좀 답변이 좀 안 됐던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양승태 구속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제가 혼자 그 양승태를 구속시켰겠습니까? 우리 이제 법원 동지들이 정말 열심히 투쟁을 했었고, 아마 김재호 위원장님도 우리랑 같이 단식을 하면서 우리 공무원 노조 같이 결합을 했기 때문에 양승태 구속 투쟁이 가능했었다라고 저 보여집니다. 근데 가장 첫 번째 부분은 투쟁을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목표와 상황 인식이 좀 필요하다. 사법농단의 중심에 양승태가 있다라는 것을 사실 저희들은 명확하게 인식을 했던 거고, 그렇다면 목표를 양승태 구속으로 명확히 잡았고 그 투쟁들을 일관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이제 고발의 기자회견도 했었고, 그리고 11월 9일 날 대법원에 500명이 연가 투쟁을 내고 대법원을 둘러싸는 투쟁을 하면서 양승태 구속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1월 11일 날 양승태 이제 그 기자회견 때 정말 좀 헌신적인 투쟁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완전히 저지시켰던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양승태와 관련된 사법농단 투쟁이 이렇게 사그러들만 하면은 저희들이 다시 이슈화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전체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받으면서 그런 투쟁을 전개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가능했다. 그러니까 투쟁이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 의지, 열정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투쟁은 하나 또 과학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주체 역량을 잘 봐야 되고 지금의 정세를 정확히 봐야 된다. 언제 어떤 투쟁을 정확하게 배치할 것인가. 처음부터 그냥 농성을 주구장창해가지고 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시기에 정확하게 이 투쟁들을 배치하고 그래야 이 투쟁의 효과도 커지면서 결과도 나올 수가 있다. 우리가 지쳐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조합원들의 상황, 그다음에 전체 우리 간부 대오의 주체의 역량, 전체 국민들의 정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투쟁을 배치했기 때문에 양승태 구속 투쟁의 그 두숙의 결과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호 2번 후보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기호 2번 김경룡 서정숙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보면 7기 때 상당수가 이충재를 지지했던 분들입니다. 이충재 때 연금 집권조인 사태가 있었고 조직 분열까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 입장을 말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법원본부 3,000원, 1,000원, 3,500원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선택을 3,000원, 1,000원 한 게 아니라 7,000원을 선택했던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분담금에 대한 부분을 높여가서 최대한 낼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 수치까지 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도덕적 해이로 몰아갈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면 다시 한번 말씀을 밝혀드립니다. 7기 때 분명히 그때 7기 때 그 이충재 전 위원장이 활동해서 민주노총을 탈퇴한 부분에 대한 비판적 지점을 같이 공감해 왔고요. 그때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 그 활동가들도 함께 이것을 공무원 노조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부분에다 다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다시 공무원 노조를 건설하자 2015년 그렇게 해서 다시 뭉쳐왔던 사람들이고요. 이번에 정파와 아니면 어떤 이념과 가치의 문제가 아니고 명확한 공무원 노조의 강령과 정신에 기반을 해서 민주노총과 함께하는 노동조합, 그런 노동조합의 민주노조로서의 기치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다. 그래서 그것이 사과냐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받을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묻는 것은 정확한 질문이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국 공무원 노동의 공동의 책임과 함께 끌어갈 문제라고 보고요. 통합적인 의미에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그 부분을 문제시하게 되면 굉장히 조직이 분란의 여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아는 부분에 있는 부분들 갖고 다시 생채기 내는 부분으로 해서 지적하는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민감한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노조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공무원 연금이 행안부 폐지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두의 관계가 다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시간의 근무 수당이든 가장 긴급한 시간의 근무 수당 관내 여부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조합에서는 급하지 않지만은 조합원들은 절박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 그것이 다 공무원 연금의 궁극에는 연결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재강조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치 자유권 보장 관련 당 지지 선언에 대한 입장과 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인당 5분 정도 드리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0년 4.15 총선과 관련돼서 정치 자유와 관련돼서 당을 지지한다 특정의 정당 예전에 이제 우리 민주노동당을 지지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에 대한 후과는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정치 자유의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헌법 소원을 내놓은 상태이죠. 저희들이 지난 11월 9일 대회 전에 그 8일 날인 기자회견하면서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투쟁과 함께 대중투쟁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헌법재판소의 지형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 2014년도에 공무원들의 정당 가입 등 정치 기본권에 관련돼서 그 당시에 5대 4로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한 명만 이쪽으로 왔다라면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을 거고 한 명이 더 왔다라면은 유언이 되는 거죠. 유언이 되면 그날 바로 다음 날부터 정당 가입도 가능하고 정당 활동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2014년도에 헌법재판소의 지형을 보면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2017년 이후에 지형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명했던 사람들 들어갔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던 사람이 들어갔었고, 그다음에 여당에서 지명했던 사람, 야당에서 지명했던 사람 2명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이석태 전 그 민변 회장님을 비롯한 그런 분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뭐 김기영 판사 이런 분들, 상당히 진보적인 이런 판사들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 속에서 저는 그 결정이 이미 그 제출을 했었던, 정교조가 제출했었던 그 내용들과 함께 그 부분들이 내년 정도 아마 결정이 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거기에서만 당장 기다려서는 안 된다. 이건 대중투쟁과 같이 겸해야 된다. 헌법재판소는 상당히 정치적인 재판을 많이 하는 곳이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국민들의 여론과 다른 나라의 사례,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이 어떻게 요구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참조하면서 결정되고 있는 게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 정치자유투쟁과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그런 결정,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의 정치 자유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보면서, 내년도에 그 정치 자유 투쟁과 관련돼서 4월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사전부터 해서 쭉 진행할 그런 과제로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시 입장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빠졌습니다. 어떤 당을 말하는 거죠? 다 알다시피 기호 1번이 민중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노동당을 지지합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은 대중조직이므로 네, 당에 대한 죄송합니다. 질문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에 대한 지지가 그 다양할 수 있는데 질의 질문하셨어요. 질의 내용이 빠졌다는 것까지만 인정해 주고요. 그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좀 잘 보시는 게 그래서 4월에 민중당이 정당 지지나 궁금합니다. 정당 지지나 이런 부분들은 예. 대연대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후보가 개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대연대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민주노동당의 그 당시에 당 지지 결정도 사실은 대연대회에서 결정 사항이었던 것이고, 그것에 대한 평가나 판단 이런 것들을 잘 해봐야 된다라고 보는데, 제가 봐서는 좀 약간 시기상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대중조직으로서의 일당에 예, 죄송합니다. 부분은 우려해 주시기 저기 현장에서 그 굉장한 조합원 동지 여러분, 목소리가 나오고 동지 있습니다. 저기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빠진 부분은 제가 다시 여쭤보고 답변을 했으니까요. 이제는 기호 2번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현장에 있는 조합원이 이게 걱정과 우려의 시각이 좀 많아서 그랬던 것 같고, 그 일정한 학습 효과가 있지 않았나. 특정 정당의 지지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와 걱정의 어떤 제안이고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정 정당의 지지에 관련해서는 말씀드렸듯이 배타적 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노동당 해체 이후에 사실은 민주노총에서 철회했던 사건이고요, 철회했던 일이었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어떤 특정 정당에 대한 것을 말할 때는 대대에서 이런 대중조직의 하에서 이런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고, 그리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어떻게 획득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야 된다. 아이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실천적으로 해서 우리 개개인한테 정치적 자유를 줄 것이냐가 집중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협약 비중에도 그런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방안들을 가져가도록, 그리고 일정한 부분에 대중조직에 의해서 그런 것을 일정한 정파나 아니면 일정 틀림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조합원의 결정과 의지가 담아지는 정치적 자유와 정치적 진로들을 고민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런 쏠림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고민과 공무원들이 총의가 모아지는 것에 굉장히 걸림돌이 많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시각들이 있다는 부분에 대한 풀어질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위원장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좀 불식시켜 나가서 보다 그런 부분들의 균형 있고 공정하게 우리 조합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진행하는 방법을 택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 그 방청객 질문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무리 정리 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2번 후보 진영에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5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조합원 동지들 좀 부족한 시간이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2년 공무원 노조 20년 앞으로 20년을 전망하는 이 위원장을 뽑는 자리인데 좀 1시간이나 1시간 반 안에 이것을 그 사람의 자질과 어떤 그 품성을 알아보기에는 좀 부족한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열의 있게 참여해 주신 우리 조합원 동지들 또 페북에서 또 함께 이걸 보고 있는 우리 조합원 14만 조합원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10대 선거는 그 우리가 갇혀있던 상상력을 좀 뛰어넘는 선거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안전부 폐지를 말씀드렸던 것은 그동안 이걸 감히 얘기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얘기해 가면서 그 금단의 선을 넘어가면서 그것을 해서 정확하게 관통해서 우리 조합원의 삶을 크게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공무원 연금과 연결이 되느냐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다 연결이 되죠. 조합원의 일상의 삶들, 시간의 근무수당, 관내여비, 출장비, 대학생 학제 자녀금 이런 것들이 다 일상의 그 오랫동안 그 행안부의 중앙 통제식으로 되어 왔던 관리받던 것들을 이거를 정확하게 관통해서 조합원의 삶들을 하나씩 올려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되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선관위에서 여러 가지 오늘 합동 토론회 준비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과정을 준비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선관위에서 열심히 해줘서 지금까지 그래도 무탈하게 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기호 1번 우리 전호일 김태성 우리 후보한테도 건강하게 지금까지 함께 선전해 준 것에 대해서 같이 동지적 의리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 지부에 있는 우리 동지들 일상 투쟁도 굉장히 많은데도 선거 투쟁까지 결합해서 또 유세 가면 또 이렇게 반갑게 말씀에 환대해 주시고 진짜 진정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들이 있어서 우리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은 앞으로 미래가 밝고 앞으로 20년 앞으로 전망하는 20년을 우리가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길에 기호 2번 김경룡 그리고 서정숙 우리 함께 우리 최초의 여성 후보입니다. 공무원노조 사무처장 살림을 잘할 겁니다. 저도 경륜이 높기 때문에 중직의 경험이 있냐 없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서울시청 집에 40명의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본부 단위의 역할을 해왔던 것이고 그 전에 지부장 역할을 했던 사람 위원장 했던 역할이 있고 분명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17년 동안 공무원노조 초창기부터 제가 활동해 왔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인정한 활동가입니다. 우리 조합원 14만 조합원이 이제 추임만 해주면 됩니다. 제 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존중받는 일터를 완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먼 곳에서 그다음에 일찍부터 이렇게 출발하신 분들 계시는데 같이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공무원 노조 미래를 위해서 같이 참석해 주시고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이번 측 후보께도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끝나면 막걸리 한 잔 하고 싶다고 제안을 하고 싶었는데 아까 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좀 어렵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선이 되면은 앞으로 금방 말씀했던 이런 공약들 성실하게 잘 지키고 14만 조합원이 함께하는 그리고 20만 시대를 열어나가는 그런 노동조합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공무원 노조 선거 운동 기간이 길다 보니까 뭐 후보자들에게는 뭐 육체적으로 좀 고달픈 시기지만은 현장의 조합원들을 만나고 또 간부들 만나면서 참 많은 힘도 받고 이게 공무원 노조의 또 힘이다 이렇게 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10기 임의원 선거가 단순히 누군가를 뭐 선택하는 그런 선거가 아니라 이번 선거를 연금 전쟁을 치를 대표가 누구인가를 뽑는 중차대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알고 계시듯이 그 임진왜란 때 일본 놈들이 쳐들어올 것이라고 신반장병설을 준비하자는 세력과 아직 전쟁에 징후가 없다고 그냥 있자고 했던 세력이 맞섰습니다. 그러나 당장의 현상에만 매몰되어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 조선 민중들이 피눈물 흘렸던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다 알다시피 동지들께서 2015년에 위원장의 끝없는 감언 이설과 또 거짓말에 속아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해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위원장에게는 다음과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첫째, 원칙성과 도덕성을 검증돼야 합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규약과 규정을 위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사실과 거짓말을 교모히 섞어서 조합원들을 분열시키지는 않는지 조합원 여러분들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경력을 통한 역량을 검증해야 합니다. 법원본부 본부장과 조합 부위원장을 역임한 전월 후보, 그리고 영도부 지부장, 본부 사무처장, 조합 정책실장까지 역임한 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그 탄압에서도 민주노동 운동의 원칙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매몰되는 순간에 원칙도 버리고 또 조합원도 버릴 수밖에 없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검증된 후보가 뽑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정세를 잘 이해하는 그런 후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조합원들을 하나로 모으는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2015년 조직을 분열시킬 당시에 박근혜 정권의 탄압이 모자랐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많이 흔들렸고 전국이 또 혼란으로 들끓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동지들은 오히려 박근혜 정권의 말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또 그런 모진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박근혜 사망 선포대회 등 많은 우리 투쟁을 쫓아냈습니다. 2020년 연금 전쟁은 연금 계약을 막는 것을 넘어서서 그동안 공무원 노동자들이 해오지 못했던 정치 기본권을 쟁취하는 원년으로 만들어 나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촛불 정신을 반영한 한국 사회를 공무원 노동자가 새롭게 이끌어 나갈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공무원 연금 계약은 단순히 우리 공무원뿐만의 연금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그리고 우리 전국 공무원 노동뿐만 아니라 공노총, 정교조 또 국가적 공무원 모두를 아우르는 공무원들을 총결집시키는 투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칙을 견지하면서 우리의 목표와 우리 투쟁을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는 길이 기호 1번 전월 김태성에게 있습니다. 전월 김태성 반드시 승리해서 연금을 지켜내고 또 공무원 노조를 다시 세우는 투쟁에 나가겠습니다. 투쟁! 네, 양 후보 발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열정적인 후보를 보니까 든든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합원 여러분 오늘 토론회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도 더 좋은 후보들의 어떤 선거 유세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선관위는 다양한 의견과 가치를 모으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합동 토론회가 제10기 위원장 사무처장 선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양 후보자님들과 전국에서 올라와 방청해 주신 동지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제10기 임원 선거 후보자 합동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큰 박수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사진 촬영이 있는데